좋은 작품의 정의가 세분화되어 있고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수록 전 되게 발전한 씬이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위 시장이 열리거든요. 뭐 상호구원 서사 맛돌이 이렇게 상호구원하는 주인공들만 찾아다녀요. 막. 네. 구원하는 얘기만 막 빠져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약간 혐관 서사. 혐관은 이제 서로 정말 혐오하는 관계성에 집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체 없는 완벽주의. 사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건데 완벽주의라는 거짓말로 포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건데 불가능한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니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세부적인 부족함들은 나의 경력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심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일상과 거리가 좀 있는 매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영화거든요. 네. 영화는 마음을 먹어야 가서 볼 수 있고 봉준호, 박찬욱 감독은 거장으로 보이고 막 이래요. 주도 형 뭐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감독님이지. 그죠? 장난으로 얘기하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티스트 혹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제대 위에 있었던 세계가 레거시 미디어나 과거의 어떤 느낌이었다면 웹툰 쪽은 초기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는데 창작자, 아티스트이자 인플루언서를 겸하는 그 경계에 위치하는 아티스트들이 꽤 많다는 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음악을 보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 말고 그 뒤에서 곡을 만드는 사람들, 프로듀서 이런 사람이 대중 앞에서 소비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민희진 씨가 되게 독특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댓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초창기 SNS의 태동과 웹툰이 비슷하게 엮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수의 작가님들이 본인이 이 작품의 작가이자 작가 본인이 스스로 어떤 브랜딩화되어 있는 인플루언서 혹은 소비재로서도 보여지는 게 있다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작가 본인의 유튜브의 소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 그럼 이제 작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요거는 저의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어떤 웹툰을 하나 새로 만든다는 게 마치 게임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처럼 어떤 세계관을 새롭게 만들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을 창조해내고 그 안에 관계성을 부여하면서 스토리를 이끌어내는 작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말하기엔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건 되게 빡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대중서사 매체를 만드는 작가 중에 거의 99.9%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세계관을 어떻게 내 상상력으로 채울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차용을 한다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게임으로 치면 게임 엔진이 이미 존재한다고 느끼는 거랑 비슷해요. 세계관을 만드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음악을 할 건데 너 무슨 음악 할 거야? 재즈 할 거야? 뭐 락 할 거야? 난 장르를 만들 거야. 아,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는 이 느낌이구나. 느낌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존재하죠. 네. 그리고 만들었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장르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협, 판타지, 퓨전 판타지, 게임 판타지, 현대 판타지, 로맨스, 전문직물 뭐 엄청 많거든요. 그곳에서 이 시장과 수많은 작가들이 만들어낸 공동의 세계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안의 것들을 조금씩 커스터마이징하고 나의 상상력으로 채우고 약간의 튜닝을 해서 내 서사를 담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씩 더 한 스푼 섞은? 그렇죠. 모두가 한 스푼이 섞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건 여기서부터는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어떤 시장이 라벨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게임 판타지지. 더 이상 톨킨의 판타지가 아니야. 트럭에 맞아가지고 이 세계 떨어져서 상착창의 시작과 그죠. 함께 환생 트럭이 나오면서부터 아 이제 이건 이 세계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 같이 전진해 나가다가 새로운 어떤 영역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세계관을 만든다는 말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세계관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것을 담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현대물, 스릴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이 현실 세계라는 세계관을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본인만의 오리지널 어떤 세계관이나 스토리를 창조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지금 현재 대중들이 진짜 좋아할 거야 라는 작업을 만들고 싶은 사람과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나눠질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거는 모든 개인 창작자들에게 밸런스 게임으로 던져볼 만한 질문이에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정말 새로운 사조를 만들고 잊혀져 갈래? 아니면 남들 다 하는 거 하지만 뭐 연봉 한 10억이야. 자기 고민하거든요. 연봉 시각 좀 높은데요. 너무 높나요? 연봉 한 2억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게 영상이 됐건 텍스트가 됐건 만화가 됐든 남들이 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은 항상 있겠죠.
근데 경력이 쌓인 작가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 내면 세계의 구성 성분 중에 그 새로움에 대한 욕망이 몇 %인가에 대해 꽤 잘 알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네. 새로움에 대한 욕망이 얼마냐. 네. 반면에 이 업계로 막 들어오는 분들, 이 열정이 넘쳐 흐르는 네.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내면의 성분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난 새로운 거 할 거야.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메이커적인 차원에서 늘 강조하는 말인데, 개인 창작자는 1인 창작자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내부 구성 성분표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는 분들, 동료가 많은 사람들, 팀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내 내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주변 동료들이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의견이 충돌하거나 회의 때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결과물에 대한 내 반응을 봤을 때 나는 이쪽을 좋아하고 저쪽을 싫어한다가 결국 경력과 함께 보입니다. 근데 혼자 일을 하는 고독한 창작자들은 시장과 나 사이에 그 중간 매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남들이 하던 거 그대로 해도 돼. 하지만 여기부터는 꼭 나의 터치가 들어가야 돼. 같은 것들. 내가 죽어도 못 그릴 것 같은 세계. 하지만 난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재, 스타일, 테마, 뭐가 됐든 그 내면 세계의 성분표를 많이 파악하고 있을수록 저는 많은 기회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많은 기회들을 실제로 결과물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만 사실은 자신의 작업에 어떤 일관성이나 그런 작품 같은 게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삼각측량용 등대 같은 거라고 좀 봅니다. 삼각측량을 하려면 점 하나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좋아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 하나에 미쳐가지고 웹툰, 만화가의 세계로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삼각측량이 안 돼요. 내가 절대로 싫어하고 절대 못 그릴 것 같은 작품이 하나 더 생겨야 돼요. 대척점이 있어야 되는군요. 좋아하는 거 보고 가잖아요? 아주 슬픈 케이스는 그냥 그 작품의 카피캣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 작품들을 분석하고 좋아하는 작가들은 나를 매료시켰던 이 작품의 어떤 지점이 나를 매료시켰는지도 알 수 있고, 반면에 그 작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은 나랑 너무 다르구나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웹툰 작가들이나 이런 1인 창작자들에게는 건강한 커뮤니티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은 웹툰 작가님들이 연령대와 스타일과 아주 많은 양상이, 그 유형이 다양해졌거든요. 굉장한 인싸와 소심한 분들, 조용한 분들 막 섞여 계세요. 네네. 근데 이제 15년, 16년 전, 제 데뷔했을 때로 돌아가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굉장한 작가님들이 전부 그때는 지망생 아니면 신인 작가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술자리는 매번 싸움이에요. 왜 싸워요?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있는 작가가, A 작가가 나 이번에 신작 올라온 거 봤냐? 그게 무슨 말하냐? 얘기하는 순간 이제 한 명 쏘는 거예요. 축포. 이제 라운드 시작하자. 쏘는 거예요. 그럼 그 테이블에 다 술 먹고 있다가 다 쳐다봐요. 그럼 뭐가 많은데? 그럼 네 것 많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영린을 건드렸네요. 왜냐면 그땐 전부 다 마이너고 다 돈도 못 벌고 다 조용하고 이렇게 다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그럼 뭐 나는 그게 만화라고 생각해. 이런 면에서 만화지. 그럼 그 사람 이제 뭐 다른 의견이 나오겠죠? 그걸로 밤새면서 술을 먹어요. 근데 그렇게 초기 3년, 5년, 8년 보내던 사람들이 나는 어떤 것을 만화라고 생각하고 그리게 됐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만화는 이게 중요하구나. 웹툰의 가능성은 여기 있구나. 이것들을 그 안에서 그 유혈 사태 속에서 다 감을 잡은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웹툰의 문법들 대부분을 만드셨어요. 웹툰에서 폰트는 왜 커야 할까? 왜 컷은 점점 커질까? 왜 좌측 우측 측면이 아니라 왜 정면 정후면이 많이 나올까? 컷과 컷 사이의 여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웹툰의 문법들이 그때 그 술자리들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료와 커뮤니티의 효과를 그때 저희는 느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커뮤니티도 없고 자기 분석, 자기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너무 독창적이고 그 결과 고독한 작가가 돼버리게 되면 약간 작가가 망가지는 경우도 보거든요. 내가 반응이 없는 이유가 독자들이 부족해서, 시장이 미성숙해서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작가들도 늘 봐요. 반면에 자기 분석이 잘 되어 계신 분들은 반응이 없으면 나는 어떤 걸 시도하고 싶었고 이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객관적으로 보세요. 선택에 대한 대가로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그냥. 전 개인 창작자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보거든요. 회사원이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근데 떳떳하게 회장한테 가서 나는 이런 거 시도해보고 싶었고 잘 배웠네요. 우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잘 배웠으니까 나가 임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울 보면서 잘 배웠다. 다음 작품은 요걸 기반해서 어떻게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규모의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데 그걸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
자기 이해가 되게 필요한 거죠. 소개팅을 안 해보셨지만 이제 소개팅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그런 소개팅을 그려낼 때 분명히 소개팅을 해봐야만 그려낼 수 있는 디테일들이 또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들한테 그런 경험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이런 것들 좀 궁금.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옛날부터 작가들은 뭐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모래시계의 송진아 작가님이 어떤 강의 녹취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험한 걸 쓰는 건 프로작가가 아니고 경험하지 않은 걸 제대로 써야 프로작가지. 이게 이제 취재의 양과 질이거든요. 경험이 많아야지 잘 쓴다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살인자 이응난감 봤냐고. 꼬마비 작가가 그럼 무슨 뭐 희대의 뭐 살인마야? 뭐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은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삶 안에 여행 오듯 왔다 가세요의 역할이잖아요. 그 몰입에 방해가 될 정도의 오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악플을 왜 쓰냐? 원래 악플 정도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욕은 굉장한 사랑에서 나오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기꺼이 내 이야기 속에 들어오려고 막 뛰어오는데 그걸 작가인 내가 방해했기 때문에 빠개친 거거든요. 이 사람의 몰입을 방해할 정도의 오류를 피하고 방해할 정도의 작화붕괴를 피하고 방해할 정도의 뭔가를 피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저희의 작업인 거예요. 그 법정물 보는 법조인들 힘들어하고 메디컬 드라마 보는 맞아요. 의료인들 힘들어하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제 심리학 전공생들이 힘들어했던 만화긴 하지만 저도 뒤로 가면 이제 현직 정신과 의사들은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네. 그게 저희 어떤 자부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 소재물은 직접 경험한 것보다는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플랫폼 얘기도 하고 지금 대중들이 원하는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들이 쌓인 것 같은데 실제로 종범님께서 느끼기에 메이커로서 네. 작가로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좋은 작품. 좋은 작품의 정의가 세분화되고 명료해진 매체가 저는 되게 발전한 매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들이 꽤 명확한 아이들? 아니면 네. 좋다의 정의 자체가 좋다 정의 자체가 세분화돼 있고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을수록 전 되게 발전한 씬이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위 시장이 열리거든요. 영화를 보세요. 되게 아트 어렵고 막 복잡하지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명확히 아세요? 그들을 위한 신이 존재하죠. 반면에 나는 다 때려 부수고 마블 짱 이런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 신이 존재하죠. 음악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제 인디 밴드 좋아하고 밴드의 붐은 돌아온다 이런 분들 명확히 존재하고 그분들을 위한 시장이 존재해요. 아이돌도 이지리스닝 계열과 컨셉추얼한 계열 명확히 구분하고 있죠. 그거 따라서 파요. 즉 좋은 작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문장이 나와 있는 시장, 저는 그게 되게 발전한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웹툰 쪽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작가가 누군지 알겠는 작품, 이걸 좋은 작품이라 부르는 웹툰 팬들이 계세요. 이건 꼬마비다, 억수씨다, 김이랑이다, 김인정이다, 고아라다. 이것들은 뭐냐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10몇 년 동안 작품을 쭉 해오신 분들. 그 캐릭터가 분명해서 그걸 이미 구축한 사람들인 거고. 네네네. 그것이 좋은 만화지라고 말하는 시장이 여기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많이 보는 작가들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일단 분량이 많아야 돼. 퀄리티가 좋아야 돼.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개인 작가로서는 도저히 못하는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스튜디오, 노블코믹스, 현판, 로판, 무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진짜 불쾌하고 찝찝하고 어려운데 오직 웹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정서야,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기괴괴 같은 작품들, 중국을 이제 강타했죠 완전히. 이게 이제 웹툰 쪽에서 호러, 뭐 스릴러 이쪽 좋아하시는 시장이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곳에도 어떤 그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그 장르적 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그런 변주들 이런 것들의 각각의 세그먼트들이 다 나눠져 있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원래 덕질로 가면 깊어지게 되거든요. 뭐 상호구원, 서사, 맞돌이 이렇게 상호구원하는 주인공들만 찾아다녀요. 막 구원하는 얘기만 막 빠져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이제 얇고 깊게 점점 들어가는. X 타임라인에서 이제 상호구원 서사 검색해 보세요. 쫙 그쪽에 시장이 있습니다. 서로 먹여줘요. 서로 천국의 풍경이에요. 서로 먹여주고, 그리고 약간 현관 서사. 현관은 이제 서로 정말 혐오하는 관계성에 집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걸 매니악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 각각의 약간 애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시장이 작아질 때 붙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매니악이라고 얘기해요. 음흠. 그 시장이 커져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누구도 매니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범님도 닥터 프로스트 연재하실 때 처음에 이 출발점에서 이 소재가 매니악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전 메이저라고 생각했죠. 그 판단에 이제 근거도 있을 거잖아요. 주인공이 잘생겼으니까 뭐 좋아하겠지. 왜냐면 너무 신인이었고 네. 제가 좋아하는 서사는 항상 모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를 못 갖고 있다거나 결여된 무언가가 있는 것.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 최고의 한 가지를 갖고 있다거나 이 양쪽에서 저는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서사보다는 캐릭터를 훨씬 중시하고 자기 구원 서사를 좋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넣었으니까 맛있겠지? 이러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이 맛있게 나왔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메이저였죠. 저는 약간 나중에 떠올렸을 때 네. 그 베넥스 컴퍼비치 그 셜록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이제 결여된 게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했어서 네. 전 그때 닥터 프로스트가 떠올랐었거든요. 닥터 하우스, BBC 셜록 이런 그 유서 깊은 장르입니다. 결여된 천재. 되게 이것도 거대한 대륙이에요. 저도 그곳 적자고 결여된 천재들이 보여주는 드라마가 언제나 독자들을 울린다는 믿음이 있고 그런 걸 그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분명히 메이저였었죠. 복잡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10년을 연재하면 연재를 시작했을 때와 끝냈을 때 웹툰 시장의 선호도나 시장의 지형과 선호되는 폰트의 크기까지 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같은 작품의 연속성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짧게 2, 3년씩 연재를 했다면 차기작으로 가면서 한 번씩 적응하고 진화해서 다음 구조는 이렇게 바꿔보자가 됐을 텐데 10년째 하고 있으면 제가 원치 않아도 옛날 만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유지해야 되는 것들.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자유도가 많이 제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로 시작했으나 마이너로 완결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귀한 경험을 한 거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이 될 거라고는 사실 2년 봤어요. 2년요. 네. 근데 그게 5배로. 자기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모든 말씀 중에 잘못된 예시는 전부 다 저의 예시예요. 10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자 탓을 한다, 자기 이해가 부족하다, 뭐 다 저의 신인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1인 창작자에게 되게 중요한 덕목은 그때의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의 나는 그 정도 그렸던 사람이구나가 되게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 하시는 많은 작가들이 연재 들어가기 전에 무한 수정하면서 실체 없는 완벽주의. 사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건데 완벽주의라는 거짓말로 포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두려움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에게서 올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니 작품을 못하고 런칭을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세부적인 부족함들은 나의 경력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심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결단? 아니면 용기 있는 실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악플 받을 용기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잘하는 되게 리스펙트하는 작가들은 내 작업물이 곧 내가 아니더라고요. 작업물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 오늘 엑셀 표 만든 거 꾸사리를 먹었다고 해서 그냥 잔소리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만 네네. 내 엑셀을 무시하다니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죠. 내가 만든 페이퍼가 공중을 나른다고 해서 내가 막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계는 좋게 말하면 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런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하면 어느 정도 내 결과물과 나를 구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균형이 필요하긴 해요. 의식적으로라도. 그게 안 되면 어떤 작업이 어떤 안 좋은 반응을 듣거나 아쉽다는 평을 받았을 때 내가 잘할 리가 없잖아 벌써부터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 악플에 달리면 소비자의 컴플레인인 거잖아요. 그쵸? 진심으로 미안하긴 해요. 오케이. 납품업자의 마음으로 아쉬움이 있으셨구나 미안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화로 100년을 그렸나 다른 좋은 점 보고 좀 봐줘요 이렇게 약간 앵기는 게 있거든요.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잖아요. 이거 죄송하긴 한데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슬램덩크 보고서도 욕하실 거잖아요. 뭐 속으로 음악 게시판 가보세요. 비틀즈 노래 가지고도 욕한 사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제 작가로서 저 철칙인데 네. 모두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부정적 반응이 싫다는 것은 독자가 싫다는 거거든요. 독자가 없길 바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무서우신 분들은 이렇게 자문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화를 그리는 이유가 사실 사랑받고 싶어서인가? 사랑받고 싶어서 일을 택하신 분들이 보통 그걸 못 견디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커뮤니티나 친구들 뭐 이런 곳을 마련하시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건 근데 이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메이커들한테 관통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왜 사랑하는가? 이걸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나를 즐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혹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를 내가 엿봤는가? 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이 내가 사랑받았던 유일한 경험이니까 이것은 전 굉장히 위험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반에서 내가 만화 그릴 때 다 좋아해줬어. 여기서 아직 머물러 계신 분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만화를 그리고 만화를 올리는 순간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공범님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뿐만 아니고 네네. 다른 쪽 영역도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더 넓게 평가를 받는 영역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듣고 싶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만화가라고 저를 소개하는 게 익숙했다면 닥터 프로스트 마지막 시즌을 연재하고 있던 그 중간 도중에 제가 스스로 파악한 저는 스토리라는 것을 만들고 구동시키는 원리를 배워나갈수록 다른 형식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과 만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건 뭐냐면 내 주인공을 독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으세요? 유혹하는 거예요. 몰입시키고 감정이입하도록 수많은 장치들을 써요. 일단 거기에 성공하고 나면 그 뒤에는 아주 많은 게 쉬워져요. 이미 몰입했기 때문에. 네, 주인공하고 몰입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고요. 저는 해적왕이 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막 팔뚝에 X 보면은 지금도 울거든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게임을 예로 들게요. 네. 게임은 내가 패드를 움직이는 순간 제가 움직여요. 그러면 몰입시키는 데 쓸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그걸로 다른 스토리 요소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돌 세계에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이미 팬들이 자아를 의탁하거나 애정을 주거나 한 그 대상이 이미 존재하죠. 그럼 저는 이 사람들 좋지 않아요, 좋아해 주세요로 시작할 필요가 없죠. 어떤 모습을 바라는지를 분석해서 그 맥락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아이돌 가수의 공연장에 VCR 스토리텔링을 만든다거나 게임을 위한 초안, 원안을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웹툰 작업에서 하지 못했던 걸 하는 재미도 있고 동시에 웹툰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재확인하는 일이기도 해서 지금은 만화가라고 소개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스토리텔러라고 소개하는 게 더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만화는 네. 또 오래 고민해서 만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영역에서 돈이 나와주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작가들이 연재가 끝나고 나서 다음 연재까지 많이 못 쉬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재가 끝났어도 계속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소수니까 대부분의 연재가 끝나면 돈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대중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해서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휴재가 진짜 긴 걸로 유명합니다. 준비를 오래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인 창작자계의 박리담의 모델이에요. 박리담의 큰 모델. 돈을 많이 버는 작품을 하진 않지만 계속 게임 여러 쪽, 가지를 유튜브 쪽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이 정도 되니까 궁금한 게 사실 웹툰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오래 하셨지만 네네. 더 다양한 부분들을 시도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 이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뭔지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요. 결국은 저는 만화로 시작된 삶이라서 제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좋은 만화, 재밌는 만화, 보다 보면 울게 되고 삶이 좀 바뀌고 이런 만화를 그리는 게 여전히 계속 꿈이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 10대 혹은 20대, 30대까지 갑시다. 그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보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봤자 내가 보던 거 보던 사람에게만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작가는 그 세상도 그 작가한테 관심이 없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은 얘기 만들고 싶은데 만화 그리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어떤 캐릭터를 보고 싶은지를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아이돌 시장에도 가보고 게임도 가보고 메이저 장르물의 프로듀싱도 해보고 결국 만화 언저리를 계속 짝사랑하면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탐험들이 그쪽으로 귀결이 되겠네요. 그렇지,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시 개인 작품을 하게 되겠죠. 일종의 만화 재활이라고 만화 재활.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 창작자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를 끝내고 나면 나와 내가 선택한 매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되게 굵직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끝낼 때마다 마치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 괜찮은 거 맞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나와 만화? 지금 관계 괜찮나? 즐거움 다 끝난 거 아닌가? 더 이상 안 설레는 건 아닌가? 뭐가 됐든 종합적인 관계 있잖아요. 왜. 저는 메이커들도 나와 업과의 관계를 한 번씩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재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이것저것 시도를 하면서 계속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업을 여기 뒤통수에 박아두는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웹툰 재활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10년 하실 건 아 너무 싫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모르죠.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나와주신 거 한번 소감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저 웹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오래 얘기한 게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소개팅 같았어요. 지용님하고 말고 이 아하 모먼트 보시는 분들과의 소개팅이랄까.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흥미로우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통해서 아, 내가 웹툰 업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나 보다라는 느낌이 드셨으면 저는 나온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작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